국내 첫 임신 동성 부부의 성희롱 악플 달았다가 성범죄 전과가 남은 남자. 댓글 내용은 더러워서 말을 못하겠고 그냥 막 둘이 할 생각하니까 뭐 더럽다 뭐 이런 댓글 정식 재판을 받았는데 여기에 해당 댓글을 내가 단 건 맞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작성한 거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 뭐 동성? 부부? 애까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욕을 하는 게 너무 아무렇지 않고 사실은 욕먹어야 당연한 존재들이라고 믿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용기가 있는 행보를 하는 거에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분들 였어요. 국내 첫 임신 동성 부부의 성희롱 악플 달았다가 성범죄 전과가 남은 남자. 이 두 분이 이제 김규진, 김세연 부부인데 동성 부부예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난자 기증받은 정자로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이제 임신을 했어요. 뉴욕에서 혼인 신고를 했고요. 네. 벨기에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임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 그러게요. 누가요? 혼인신고 뉴욕에서 했잖아. 혼인신고 뉴욕에서 했지만 데리고 지금 와서 이 한국에 부부요? 살고 있는 거 이 아니에요? 부부는 한 사람이 마취과 의사고 한 사람은 글로벌 기업 마케터로 한국에서 당당히 근무하고 한국에서 있는데요? 살아가고 있는 동성 부부인데 아니 기자에 어디 사는지는 안 나와 있다고. 이 소식을 계속 지금 팔로우를 접하셨군요. 못하고 난 이 기사만 봤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처음 커밍아웃 할 때부터 계속 봐왔던 그래요? 사람들이라 네네네 계속 말씀 주세요.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예, 되게 책도-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심지어 책도 읽었습니다. 책도 진짜? 내셨어요? 네네. 그렇구나. 어쨌든 여기에다가 이제 댓글을 어떤 A 씨가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 내용은 더러워서 말을 못하겠고 막 그냥 진짜 쌍욕이었죠. 그냥 막 둘이 뭐 할 생각하니까 뭐 더럽다 뭐 이런 댓글을 달았지. 네. 근데 이제 약식 기소를 해가지고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해가 약속 기소가 아니죠. 약식 네. 기소를 해가지고요.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아보겠다면서 여기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받았는데 여기에 해당 댓글을 내가 단 건 맞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작성한 거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데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 사람도 대단하다. 사실 약식 기소 나오면은 그냥 벌금 내고 빨리 끝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전 진짜 잘못한 게 없다. 이건 난 재판까지 갈 거야라고 해가지고 재판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대단하네. 문제 받을 자신이 있었나 봐요. 이런 그런가 변호사비도 봐요. 많이 썼을 텐데. 예. 어쨌든 정식 재판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으나 네. 법원이 조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의미로 전혀 보이지 않고 성적 혐오감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그러면서 1심 혐의 유죄 벌금 300만 원 신고했는데 벌금이야 낸다 쳐도 이제 전과자가 됐어요. 네, 그것도 성범죄 전과자가 됐습니다. 그러게. 와우. 와 이거 진짜 보통 일은 아니다. 그렇죠. 이거 보통 일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뭐 이 사람 인생에 걱정해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 더러운 댓글 하나를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사단이 나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대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이 사람들 뭐 동성? 부부? 애까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욕을 하는 게 너무 아무렇지 않고 사실은 욕먹어야 당연한 존재들이라고 믿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자기 손을 놀려가지고 그런 거를 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생각은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생각이라는 건 생각은 자유지는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나 그것을 말로 뱉거나 글로 쓴다는 거, 표현한다는 거는 선택의 영역인데 그 선택의 영역은 책임을 져야죠. 네, 그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아버지가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걸 말로 뱉는 순간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주요 임무 종사자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정답입니다. 주요 임무 종사자 되는 거.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네.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머릿속은 어쩔 수 없지만 손가락 움직이고 뭘 가입하고 기입까지 하는 행동은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부가 완전 처음에 커밍아웃 했을 때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 동성 결혼도 굉장히 놀라운데 거기다가 아이를 네. 출산까지 했으니까 많이 놀라운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당연히 국내 동성 결혼은 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뉴욕 가서 신고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남자 여자의 결합으로만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성 간의 혼인 신고는 법적으로 인정 안 됩니다. 따라서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무효 처리되고요. 세금 상속 건강보험 같은 법적 권리 보장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좀 접한 게 있는데
생활 동반자법이나 혼인평등법, 그러니까 동성결혼 같은 거 좀 인정해주면 어떠냐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한 비혼 출산 지원법 같은 거 그러나 그게 발의는 됐지만 아직 통과 안 된 상황입니다. 또한 동성부부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결이 있긴 하지만 최종 합법화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라 이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점. 그래서 그러네. 이분들은 결혼을 몇 년도에 19년도에 공개 결혼을 했고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부부로 본인들은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안 되지만 부부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굉장히 용기가 있는 행보를 하는 거에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네. 이분들 직업이었어요. 직업? 왜요? 왜냐면 아까 의사라면서요. 맞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조금 먹고 살기가 좀 힘들면 이게 이렇게까지 용기 있는 행보를 사람들한테 알리기가 쉬웠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니요, 들었어요. 어려웠지. 그치. 예, 예. 한 분은 의사입니다. 네. 마취과 의사이고 한 분은 굉장히 큰 글로벌 기업의 마케터로 지금까지 커밍아웃하고도 잘 살고요. 심지어 출산 한번 해보는 게 어때라고 받은 게 추천을 네. 강력하게 받은 게 같이 그 글로벌 아까 마케터라 했잖아요. 프랑스인 그 레즈 그분도 레즈 부부래요. 네. 아기를 꼭 낳아라. 어. 정말 너 다른 세상이 열릴 거야라고 너무너무 강추해서 원래 프랑스로 가서 정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프랑스에 정자가 없더래요. 거기도 정자 받기가 그렇게 힘들대. 그래서 그 옆에 벨기에 가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법적 현실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런 댓글까지 달려가지고 법적 조치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지 않았다는 게 너무 일단 다시 한번 참지 않고 고소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 맞아. 고소할 만하지 그거. 고소할 만하죠. 이거를 네. 뭐 아니 남이사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악플 뭐 요 정도 악플은 뭐 마일드하잖아. 세상에 마일드한 악플이 어딨어. 세상에 남을 욕하는데 거기에 생판 그것도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욕하는데 거기에 순한 게 있고 독한 게 어딨어. 다 똑같은 거지. 다 똥이지. 지금 여기에도 왜요? 굉장히 댓글이 다양하게 달리네요. 원래 댓글에 참여하시던 분들이 여기 오늘 혐오 댓글 너무 많아서 참여 못하겠다 하면서 그냥 듣기만 할게요. 아, 이러고 사라진 혐오 분도 댓글이 계시고. 많았어요? 네네네네. 그런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물론 대부분 다 이렇게 이런저런 토론을 하시는데 좀 혐오적인 발언인지 모르고 입에서 나온 대로 쳐 지키는 인간들도 몇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혹시나 혐오 발언인 줄 모르고 이게 혐오의 수준인 줄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낯설면 원래 이상해 보입니다.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게 일종의 혐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는데 주위에 돌아봤을 때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를 뭐 데리고 가는 모습이라거나 남성이라거나 이런 모습 우리가 접할 일이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없죠. 근데 영화나 뭐 이렇게 미드 같은 것만 틀어도 무조건 나오지 않습니까? 무조건 한 커플은 무조건 동성 커플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접하다 보면 그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냥 그렇게 대상화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 집 옆에 제이크랑 뭐 누구랑 결혼해서 애 입양해서 살아. 그게 아무렇지 않은 그런 사회가 있어요. 근데 낯서니까 이상하게 느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상하다고 나의 호불호가 세상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네. 당신들이 그거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거는 하나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이 싫어해도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당신의 호불호 또는 찬반을 전혀 묻지도 혹은 필요하지도 않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누가 물어봤지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누가 당신한테 동성애를 허락할 건가요, 말 건가요를 물어봤어요. 당신이 뭔데요? 동성애 이야기 나오니까 하나 더 할게요. 어제 네. 오늘 좀 이슈가 됐던 게 있었거든요. 올데이 프로젝트의 우찬. 옛날에 그 쇼미에 나왔던 우찬 군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그 그룹 멤버인데 라이브를 진행하던 중이었을 거예요. 팬들한테 고백을 받습니다. 뭐 사랑해요, 뭐 결혼해요,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남성 팬이 제안을 해요. 내가 형인데 나랑 뭐 형 사겨요 라는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형인데 그러니까 내가 남잔데 나랑 사귀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런 거 아니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정도 톤도 아마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랬는데 약간 호모포비아다. 그거 봐. 호모포비아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건 괜찮았는데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케이팝 자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반응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 타 문화 소외된 소수 이거 배려하는 거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올라오는데. 그거 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김씨네 편의점이라는 캐나다 드라마가 있어요. 네네. 들어보셨나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 시즌 뭐 5, 6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김씨네 편의점이잖아요. 네. 한 번도 아시아계 주인공들이 뭐 중국, 일본인, 뭐 베트남계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한국인이 주인공인 캐나다 드라마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완전 대박이 났어요. 네. 근데 얼마나 한국 사람들 특히 중년 남성들이 그 공고한 편견이 있냐면 그리고 그것이 너무 사람들이 그게 차별 표현, 혐오 표현인지 모르고 드러냈냐면 첫 에피소드, 그러니까 1편의 첫 에피소드에 원래 되게 재밌는 걸 넣어야 그게 파일럿으로 터져야 이어가잖아요. 거기서 김씨, 편의점을 운영하는 그 김씨가 이민 1세대예요. 네.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게이, 호모포비아처럼 게이에 대한 차별인지 모르고 막 뱉어요, 혐오 발언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웃는 아, 저 사람 좀 모르고 역시 아시아계 중년 남성답다라는 그런 어머, 걸로 어머. 이제 웃음을 자아내는 그걸로 이제 막 싸움이 붙고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는 그게 어떤 차별인지 혐오인지 모르고 보통 뱉어. 왜? 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해도 그런 말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팬들에게도 다른 나라의 팬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말 굉장히 문제가 되죠. 아니 근데 나는 이 정도도 말 못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약간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 정도도 말을 못하나? 근데 그러면 진짜 진심으로 형 사귀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상대방의 성적 취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형 사귀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잘못한 거잖아.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도 잘못된 거지. 서로의 성적 취향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스트레이트인 줄 몰랐는데 스트레이트라는 표현 맞나? 맞아요. 스트레이트인 줄 몰랐는데 내가 동성이기 때문에 이성애자한테 서슴없이 언니 나랑 사귀어요.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하는 그 사람도 잘못한 거지. 그치? 맞아요. 너 그러니까 그래. 거기서 그냥 어. sorry I'm straight라고 했으면 별 문제 없었을 거야.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어. 근데 그러니까 아마 그냥 욕하고 싶으니까 좀 욕한 그렇지. 거고, 이렇게 대놓고 나 그런 거 진짜 싫어해 이런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욕 먹을 일은 없고, 네. 아무래도 우리랑 기준이 좀 다르다라는 또 연예인이다 말씀을 보니까 맞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받다 보니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라는 지적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되게 엄한 착각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면 이런 거 있잖아. 워터캣이라는 분인데 일반인에게 동성애가 정상인 척 강요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님? 아니 누가 강요한다고 동성애자가 돼요? 누가 동성애를 권한다고 당신은 동성애자가 될 수 있어요? 야 100억 줄게 동성애자 되라. 이러면 동성애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방송에서 떠들면 그 영향을 받아서 막 애들이 동성애자가 돼? 도대체 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될지 근데 모르겠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댓글 막 달고 있고 지금 막 말하잖아요. 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혹은 이 댓글을 달고 있는 분 중에도 동성애자가 있어요. 그렇겠죠. 당신들이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못 하고 계속 상처받고 진짜 나 입 조심해야지. 절대 아우팅이 남이 나를 이제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걸 아우팅이라고 합니다. 아우팅 당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겠다. 아직 우리 사회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주위에 아무도 게이나 레즈비언 친구가 없어요? 그럼 당신이 그렇게 차별하는 모습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숨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다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100억이라면 되는 사람 많을걸요. 이런 무책임한 말도 하지 마. 무슨 돈 준다고 자기 성적 취향을 바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막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악플단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막 푸시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세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차별받는 이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던 건데 이게 좀 길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받아들여! 이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어색하고 싫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분명히 우리도 제도나 사회나 법적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셔라. 당신 주위에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무도 모르게 인종차별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아무도 모르게 혼자 동성애 혐오할 수 있죠. 밖으로 내뱉지 말라고요. 내뱉지 마요.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뱉지 마. 혼자 혐오해. 일기장에 존나 써. 대신에 그 일기장은 아무도 모르게 폐기해야 될 거야. 근데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좀 저 사람들이랑 생각이 달라서 오히려 내가 뒤처지는 사람 같아서 꽉 막힌 사람 같아가지고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저의 어떤 선이 어떤 거냐면 저는 그래요. 동성애 주변 사람들 좀 있는데 오케이 인정. 그리고 누구 뭐 사람을 만나서 오케이 축하.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이렇게 있는데 거업이 추자가 그래 그러면 그랬구나 그래 화이팅 누구를 만났어 남자친구가 생겼어 여자친구가 그래 축복해 야 좋은 사랑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모르는 사람 지인 관계가 아니라 모르는 동성애
애를 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축복이 가진 않아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은 해요. 인정을 하는데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을 기사로 봤어. 기사로 봤는데 아, 이 사람이 뭐 결혼해가지고 그랬다. 뭐 너무 응원해 축복해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는 거지. 그렇구나. 어. 그냥 그렇구나. 이 그게 정도. 그 정도. 좋은데요? 내 지인이라면 축하한다. 요까지는 되고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그게 기준이 아직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요. 네, 모두에게 똑같이 축복을 하고 모두의 사랑을 응원합니다까지는 안 돼요. 저는 아직은. 저는 남녀 커플 봐도 막 모두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 안 드는데 뭐 사귀는 갑지 이런 느낌밖에 안 저는 들어요. 남녀 커플 보면 대부분 싫어해요. 특히 여자분이 예쁘면 더 싫어합니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싸우려고 얘기 꺼낸 건 절대 아닌데 네네. 이게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좀 낯설게 느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권하고 이게 남의 의견을 조정하려고 드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해 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똑같은 인간이다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면 인간이 아니다 혹은 내가 존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지. 그게 어려워?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야?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존재해. 그리고 나는 나대로 존재해. 내가 내 존재가 흔들리지 않듯이 내가 지랄한다고 저 사람 존재가 흔들리지 않아. 그럼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살아 다 죽일 거야? 십자군 전쟁이냐?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싸우자고 그래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낯설면은 원래 좀 사람이 이렇게 마음적으로 좀 밀어내고 싶고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려고 드는 나도 어. 존재하게 내비둬. 우리 방송해야 되니까. 방송 지금 어그로 끌려가지고 지금 동독자 많은데 무슨 소리야 인마. 그래? 나 지금 괜히 화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푸시한다고 여러분. 그럼 나도 여러분들이 속상해한다니까. 화내. 이거 어디서 결혼을 하겠다고?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말이야. 아 이거 안 상관없나? 갓 꺼내 갓. 이런 일시기들 말이야 이거 어디 물란하다. 또 흥선대원군 묘성대원군 나오셨네. 아니 이런 거 하고 나면 꼭 댓글에다가 뭐 쿨한 척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댓글이 달려서 네네.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 가르칠 생각도 없고요. 예, 나는 맞아요. 뭐 가르치는 거 싫어해. 그리고 정말로 내가 마음대로 혐오할 건데 그럼 혐오 댓글 계속 다세요. 그러다 인생 조져. 내가 알바 뭐야 씨발. 네 인생 조지는 거지 내 인생 조지는 거냐? 내가 더 심하게 달아. 막 댓글 포털에다가 존나 달아 막. 여기 좀 봐주세요. 나 혐오자입니다. 이러면서 막 댓글 달아. 전 거업만 혐오합니다. 그거는 거업을 고소 안 주로. 할게. 그건 내비둘게. 그래놓고 뭐 성범죄자 돼서 살아. 뭐 어쩌라고 날더러. 근데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여론조사 찾아봤는데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요. 근데 물론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고연령층일수록 안 돼. 라는 게 당연히 강하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18세부터 29세 같은 경우에 50%에서 65%까지. 왜 뭐 어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 연령층들이 다 이제 저기 A45 하시면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쭉쭉 늘어나면 우리 사회도 아무래도 우리 변화가 되게 빠른 사회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일본보다는 빨리 해봤습니다. 바뀔걸? 그럴 것 같아요. 일본보단 빨리 바뀔 거예요. 그럴 것 그리고 같습니다. 중국보다도 높은 확률로 빨리 바뀔걸요?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뭐 그렇게 되면 그런 사회는 또 뒤처진 사람도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